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고려 4대 광종 임금,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태조 왕건, 이 양반이죠.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는 호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당시의 성격을 따지자면, 성격을 규정하자면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이러한 쟁쟁한 호족들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이 호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려 29명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도 장인어른, 이 양반도 장인어른, 곳곳에 자신들의 장인들이 있는 거죠. 난 딸도 없는데 어떻게 자네를 하고 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제가 제 성을 드리죠. 사성 정책. 예를 들어서 김순식은 왕순식이 되고, 함규는 왕규가 되고, 이런 식이죠. 왕규에겐 또 딸이 있어서 그 딸도 당연히 태조 왕건은 또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센 호족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고 성도 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왕건이 살아 있을 때는 이러한 주변에 든든한 호족들이 그의 지지 기반이 되었지만, 고려의 지지 기반이 되었지만, 왕실의 지지 기반이 되었지만, 이제 왕건이 죽었다는 거죠. 왕건 사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2대 임금 해종이죠. 2대 임금 해종이 왕이 오르면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종 왕무는 본인 스스로도 후삼국 시절에 그 이름을 날린 무장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통일전쟁 과정에서 업적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배우가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뒷배경이 돼줄 자신의 외가 쪽이 별로 힘이 없었다는 거죠. 나주 지역의 호족이었습니다. 장화항우가 오달려는 나주 지역의 호족으로 왕건이 그러니까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나주 금성을 확보하는데 좀 도와줬던 호족이죠. 쉽게 말해서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던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당연히 별로 힘이 없었겠죠. 왕일 때와 왕이 아닐 때는 차이가 클 테니까. 해종이 이렇게 왕위에 등극하자 그동안 왕건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종에게는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라이벌은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둘째 아들 왕요, 셋째 아들 왕소, 이런 애들이 오히려 요와 소, 이 두 왕자들이 해종에게는 형님에게는 오히려 라이벌들이 되는 거죠. 이들은 다 충주 호족이었던 유궁달이라고 하는 막강한 처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외가 쪽이 막강한 이렇게 호족, 대호족이고, 또 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처가 쪽이 또 그 후백제 쪽에서 왔던 승주 지역의 호족 박영규 집안입니다. 쟁쟁하다는 거죠. 왕규 같은 경우는 왕건에게 딸을 시집 보낸 광주, 경기도 광주 지역의 대호족으로 그 사이에서 또 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광주 원군이라고 하는 외손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외손주를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들이 있겠죠. 결국 이들은 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그 라이벌, 왕의 자리를 놓고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런 배다른 형제집끼리는 더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로운 해종은 힘들었을 겁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소왕자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나름대로 왕실의 안정, 자신의 정권 안정을 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왕규의 난. 결국 이렇게 왕규의 난을 일으키는 왕규 같은 경우에는 요왕자와 소왕자가
평양에 가 있던 태조 왕건의 사촌, 자신들에게 수구벌되는 왕식념의 군대까지, 서경 군대까지 동원해서 겨우 진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종은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종을 지지해주고 있었던 태조 왕건의 의제라고 할 수 있겠죠. 박수리, 저기 충청도 목천 지역의 호족이었던 박수리를 또 죽입니다. 사실상 해종은 이제 시름시름 앓는 상태에서 독살당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가 3대 임금에 오르게 되니 이 양반이 이제 정종입니다. 그런데 이 정종은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처가 쪽, 외가 쪽에 이런 배경들을 있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양반이었는데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광군사 40만 명을 육성하는 등 나름대로 아버지의 뒤를 열어서 북진 정책을 펼치겠다는 좀 웅지를 펼쳤으나 27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4대 임금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소왕자죠. 소왕자 광종입니다. 광종. 4대 임금 광종은 서경천도는 포기했지만 고려를 제국으로 격상시켜서 황제라는 호칭을 쓰고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노비들을 검사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 줘 버리는 거죠. 이로써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주에서 귀화해 왔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죠. 이제 출신 성분, 호족의 자식이라 해서 관직에 등용되고 추천받아서 관직에 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관직에 올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신구 정치 세력을 물갈이해서 자신의 세력을 기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족들이 왕하고 똑같이 놀라고 그래. 옷 색깔도 뭐 이렇게 질서가 없어. 아무래도 좀 군기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관리들의 복장도 자주색, 적색, 붉은색, 그리고 이제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옷 색깔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호족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확실하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던 광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종 사후에 경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전시과 제도를 마련해서 호족들을 좀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좀 달래주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호족들을 달래준 것이냐 왕권 강화책이냐 의견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제가 앞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